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파육동, 동파육인가 봐요. 그죠? 동파육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2심 관련된 설명을 드렸더니 대법원 판결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국민들이 알게 하셔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침요, 이게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팩트를 확인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투표자 수를.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을 합니다. 그 기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준석 의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선거 의혹 이미 대법원이 다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새로 한번 이번에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 2022년 7월 28일에 선고가 나온 21대 총선 무효 소송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명확하게. 자, 어떤 건이냐면 작년 총선 건 아니고요. 2020년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 그때 후보가 민주당 정의령, 미래통합당 민경욱, 정의당 이정미, 이 후보들이 붙었던 이 선거와 관련해서 패배한 민경욱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냅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서 그때 당시에 민경욱 후보가 낸 주제가 바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경욱 후보는 지금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요. 자, 이 대법원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박사님들 판결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 좀 쌓고 가지요. 자, 보통은요, 여러분 이제 뭐 박사님 다 아시죠. 재판은 1심에 거쳐서 2심 거치고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그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요 건이 바로 그 예외인데, 공직선거법 222조 1항에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총선 선거가 효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무효소송인 거죠. 이거는 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 225조와 이어지는데, 선거 관련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633과 원칙,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로 끝내야 된다. 그리고 기소도 선거 이후에 18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인데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처벌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돼야 될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이런 상황들 많이 벌어지죠, 가끔. 그래서 저희가 재판 지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쨌건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1심씩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으로 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민경욱 당시 인천 연수을 후보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인 5월 이 4.15 총선은 조작 부정선거라면서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디로? 대법원으로. 왜? 대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원래는 언제 끝나야 돼요? 이 대법원 선고가 180일이네. 그러니까 180일 6개월. 6개월 내에 끝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2020년 5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6 더하면 얼마니까? 2020년 11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 재판이 언제 끝나냐면 2022년 7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이 걸린 거예요. 자, 2년 2개월.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원이 안 지킨 거죠. 그죠? 안 지킨 거죠. 자, 그때 대법원 판결은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결을 보면 원고가 누구냐면 민경욱 후보예요. 원고는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따져봤는데 그 사이에도 제대로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네 라고 하면서 약간 민경호 후보 탓을 하는 듯한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있는데, 민경호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기는 사실은 1심, 2심을 한번 거치고 싶었는데 그걸 거칠 수 없게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박탈이라기보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1심, 2심 안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대법원 갔더니 빨리 끝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시급성도 공정성도 보장되지 못했던 당시 대법원 재판이었다면서 강하게 지금도 불만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뭐 이렇게 한 번 하고 뒤집히고 뭐 그대로 가고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알아서 딱 판결한 거예요. 자, 무효 소송은 기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재판은 21대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이죠. 원고는 낙선한 민경호 후보가 소송을 낸 거고, 피고는 자연스럽게 인천연수구, 해당 지역구인 인천연수구 선관위원장이 됩니다. 자, 이게 상당히 또 인연이 있는 건가요? 이때 당시에 민경호 후보 쪽, 원고 쪽 변호인단이 지금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여기가 당시에 민경호 후보 쪽.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때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본인들이 변호를 했으니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인천 연수을인데 전체 투표수는 이제 12만 7천 표고, 자, 민경호 후보가 왜 소송을 제기를 했냐면, 민경호 후보 얘기는 이거예요. 본인이 여론조사도 앞섰어요. 1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일 본투표 1등이었다는 거예요. 네.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개표 초반에 막 앞서 나가다가 갑자기 사전 투표가 들어오면서 역전을 당해서 3, 9, 2,893표를 집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인천 연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개표소가 많으면서, 개표 초반에는 다 미래통합당이 많이 앞서다가 정작 이제 최종 당선자를 보면 민주당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사전투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당시에 미래통합당,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이 사전투표 관련해서. 자, 그러면 뭘 의심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자, 크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딱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다고 민경호 후보는 당시 의혹을 제기합니다. 투표 단계에서 누군가가 결과를 딱 정해요. 대충. 인천 연수을은 정의령 한 5만 2천 표, 민경호가 4만 9천 표, 이렇게 딱 정해요. 대충 여론조사 보고 그럴듯하게 정해요. 그리고는 서버를 조작해요. 선관위 서버로 들어가서 조작을 해서 사전투표를 수를 거기에 맞춰요. 맞춘 다음에 실제로 그 자기가 정해놓은 이 수에 맞춰서 사전투표 용지, 가짜 투표 용지를 다량 만들어요. 만들어서 사전투표에 넣어요. 자, 투표 단계에서. 자, 넣어요. 자, 그리고는 개표 단계에선 개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 투표를 다 끝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자개표기라고 흔히 우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전자개표기에 넣잖아요. 그럼 짜라락 분류가 되잖아요. 1번, 2번 개표소마다. 그 투표지를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선관위 서버와 맞춰요. 개표를 거기 맞춰요. 뭔가 하여튼 크게 이 어떤 세력이 뭔가 사전투표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그 표수를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가짜 투표용지를 외부에서 집어넣어서 그거를 맞춰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표 후에는 또 한번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다 보니까 또 가짜 투표지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결과에 맞춰 투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경호 후보는 이게 접근법이 달라요. 민경호 후보와 대법원이 보면, 제가 판결문 읽어보니까 민경호 후보 쪽에서는 뭐냐면 부정선거라는 큰 판을 그려요. 그리고 의혹을 뭔가 부정선거인 듯한, 뭔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을 조각조각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끼워 맞죠.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의혹을 하나하나 제기하는 거예요. 자, 반면 대법원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접근법은 뭐냐면 의혹이 있는지를 봐요. 일단 보긴 봅니다. 근데 의혹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자, 이 의혹이 있다 쳐도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뭔가 큰 대규모 부정선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각조각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뭔가 이렇게 큰 세력이 막 조작도 하고 서버도 조작도 하고 막 가짜 투표지를 넣어서 뭔가 할 정도의 지금 의혹은 나온 게 없잖아. 그럼 결정적으로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누가 이런 큰 일을 저지르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민경호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다량의 사전 투표지를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위조해서 투입했다. 자, 요거죠. 요거 이제 민경호 후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 자, 근데 대법원 재판부는 보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왜냐? 자, 가정을 보면 사전투표 하러 가죠. 그러면 사전투표를 하죠. 그러면 그 사전투표하는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이 있고요. 그리고 각 정당에서 그걸 지켜보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민주당 거기 투표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투표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보죠. 그래서 실제로 기표가 제대로 됐는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 현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가 끝나요. 그러면 투표함에 봉인을 하죠. 봉인을 할 때 역시나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 각 정당에서 나온 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 묶습니다. 묶어요. 자, 묶은 다음에 옮겨요. 인계를 합니다. 어딘가 이제 사전투표함을 어디서 모아요. 옮길 때는 혹시 옮기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참관인과 여기 뒤에 경찰이 보이죠. 경찰 공무원도 함께 가서 함께 이제 인계를 합니다. 내가 종로 유권자예요. 근데 강남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럼 강남에서 이제 종로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요. 그래서 그 과정,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과정도 다 참관인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전투표하면 이제 모아놓죠. 보관을 하죠. 이제 개표일까지. 사전투표소는 선거일보다 전에 하니까 개표일까지 이제 가만히 놔둬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것도 다 CCTV로 찍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깐 열어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다 기재를 합니다. 그 기재할 때도 또 참관인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모아놓은 사전투표함은 본투표 날 개표소로 가지고 갑니다. 가져갈 때도 또 참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간 다음에 봉인을 해제하죠. 해제해서 본투표 개표와 사전투표 개표를 같이 그날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정당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언제 이걸 위조 투표를 넣고 언제 서버를 조작하느냐, 이게 틈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죠. 대법원 재판부의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경호 후보 얘기에 따르면 누군가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고 인쇄하고 그 누군가 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인쇄한 다음에 요따 갖다 넣어야 돼요. 조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여기 선관위 서버를 누군가 들어가서 해킹으로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돼요. 수치에 맞춰서. 그리고는 또 개표 후에도 여기에 맞춰서 점검할 때 틀리지 않도록 또 누군가가 집어넣어야 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데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후에 이제 체포 후에 공개한 대통령의 글과 좀 인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선거라는 건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력이 진짜 막 해킹해서 서버 조작하고 가짜 투표 넣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전에 뉴스에 정리해드렸지만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쪽으로. 왜?
대법원 말도 일리는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누가 이걸 기획해서 이런 큰 일을 기획해서 하겠냐 라는 거고. 그런데 민경욱 후보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자 분명한 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대법원에서 뭘 하냐면 현장 검증을 합니다. 실제로. 뭘 검증했을까요? 동투더 뉴스 2021년 6월 28일 대법원이 현장 검증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민경욱 후보 쪽에서는 이 사전투표지 보시면 본투표지에는 없는 사전투표지에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QR코드예요. QR코드. 자, 이 QR코드는 뭐가 찍혀 있냐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 그리고 일련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QR코드가 각 표당 이름이죠. 이름. 내 이름. 나중에 이제 이게 위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각 투표마다 각각 고유의 번호가 있는 겁니다. 고유의 번호가. 자, 그런데 지금 민경욱 후보는 뭘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외부에서 사전 투표용지가 조작된 투표용지가 안에 투표함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뭘 검증하는 거냐? 이 QR코드를 보면, QR코드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선관위가 발급한 그 번호, 그것만 남아 있어야죠. 그죠? 만약에 민경욱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투표용지가 001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다른 투표도 똑같이 001이다. 또 001이다. 이런 뭔가 의심스럽죠? 그죠? 중복되면. 아니면 이 투표용지는 001부터 뭐 10, 100번까지만 있는데 갑자기 막 300번 없는 번호가 나온다. 그럼 의심스럽죠? 외부에서 그냥 조작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의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는데 대법원 봤더니 사전투표지 개조가 가능한 요만큼 45,565표를 검증해 보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거와 똑같더라라고 해서 요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장 검증 때. 그런데 민경욱 후보 쪽에서는 자, 이 이후에 요게 이제 2022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2023년 7월에 마침 국정원이 보안 점검하죠. 요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때 보면 아니 실제로 해킹을 시도를 해보니까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워낙 시스템이 취약해서 사전투표지 도장 파일을 훔쳐서 여기 있는 요것들도 다 조작이 가능하고 QR코드도 같은 중복되는 가짜 투표지가 무단으로 인쇄가 가능하더라라는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는 요때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변경되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상해 보이는 투표용지. 당시에 민경욱 후보가 이거 이상합니다 라고 제시한 것 중에 122매를 감정을 맡깁니다. 이 감정은 민경욱 후보가 추천한 교수 중에 한 명을 감정인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 원고면 민경욱 후보, 피고는 인천 연수울 선관위 쪽에서 대리인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감정을 합니다. 122매 감정을 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의심하는 여러 가지 그 투표용지를 감정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상하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의혹을 보면 첫 번째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그죠? 투표용지라면 보통 자기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안 보이게 하려고 이게 접어서 그 투표함에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빳빳한 탁탁 넣은 건 이건 외부에서 집어넣은 거다. 그냥 아예 통째로 외부에서 다량으로 1번 후보에게 집어넣은 거다라고 의심하는 거고 두 번째 날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자 원래 이 날인에는 이 투표 관리인 내에 이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혀 있지 않고 이게 뭉개져서 있는 일장기. 그러니까 이거는 관인을 위조해서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투표용지가 왼쪽은 요만큼 비어 있는데 오른쪽은 그냥 여백이 없죠. 그러니까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 흔적. 뭐냐면 투표용지가 붙어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접착제가 붙을 일이 뭐가 있느냐? 투표용지가. 이거 뭔가 외부에서 작업하다 들어온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배추잎 투표지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 뽑는데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초록색,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초록색이거든요. 투표용지가 이게 겹쳐서 인쇄가 나온 흰색, 초록색, 배추 색깔 같다고 해서 배추잎 투표지라 불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붉은색 가로줄이 보이고 여기는 푸른색 가로줄이 보여서 어떻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느냐, 같은 투표용지에. 여기 보면 심지어 민경욱 후보의 이응은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어 나왔다. 아니 인쇄와 찍힌데 어떻게 여기만 빨간색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검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뭘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외부에서 누군가 넣었을 거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관위가 당시에 투표용지 했는데 쓰지 않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투표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와 그리고 그때 썼던 롤, 투표용지를 어떻게 뽑냐면 이게 롤, 그러니까 요 투표용지 짜라짜라 해서 이게 롤처럼 말려 있어요. 그걸 이제 집어 넣으면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잉크젯 프린터에서 이 투표용지가. 그래서 그 롤 용지 이거를 이제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검증하냐면 지금 의심이 되는 이 122장과 실제로 당시에 사전 투표 때 썼던 선관위가 갖고 있는 용지, 롤, 요거에 일치한지를 보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이 122장은 어디서 왔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이제 민경욱 후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 결과 의심하는 요 122장과 실제 투표용지와 롤용지가 다 같은 선관위 프린터기에서 인쇄된 것도 있더라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색이 서로 인쇄되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잉크 상태에 따라 색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프린터가 잉크젯 프린터예요. 그러니까 잉크 넣어서 레이저 프린터가 있고 잉크젯 프린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잉크를 넣어서 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잉크 상태에 따라서 조금 뭐 색깔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혼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검은색을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여러 색을 조합해서 검은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율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민경욱 후보는 이것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잉크젯 프린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색이 합쳐져서 하나의 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민경욱 후보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 잉크젯 프린터, 선관위의 잉크젯 프린트로는 여러 색이 나오더라도 하나로 합쳐져서 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민경욱 후보의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검은색이면 같은 검은색으로 이미 결과가 나와서 나오지 빨간색, 검은색, 뭐 파란색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인쇄소는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각자 나와서 나중에 찍혀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요게 외부 인쇄소에서 찍히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제가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그쪽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잉크 상태에 따라 색조합이 다르다는 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경욱 후보 쪽에서는.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잉크젯 프린터 자체도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색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배율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는 선관위 프린터는 여러 색이 일괄 분출되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접찬제 흔적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때 당시에 봉투 뜯고 여는 과정 그리고 롤 용지도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접착제가 투표 용지에도 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좌우 여백이 다른 건 이게 저희도 가끔 이렇게 종이 이렇게 프린터에 넣을 때 삐뚤게 넣으면 약간 삐뚤게 나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논리다. 종이 위치 정렬의 문제다 이건. 배추잎 투표 용지는 이거는 동일한 용지에 겹쳐서 인쇄를 했다. 하얀색 하다가 바로 녹색을 이어가는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거를 이게 같이 롤에 말려 있다가 넣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힌 거 관련해서는 자세히 이것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빳빳한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접힌 흔적이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접힌 흔적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게 빳빳한 것처럼 보일 뿐 접힌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 접고 넣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일장기 투표용지가 가장 좀 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많아요. 일단 이렇게 뭉개져서 나온 것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는 치면 투표관리관은 이렇게 송도 사동 투표관리관인, 영흥면 사전 투표관리관인 이렇게 딱 글자가 보이게 찍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막 뭉개서 찍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뭉개진 날인이 294표가 무효로 실제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많은 거죠. 어쩌다 이렇게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많은 무효표가 처리가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경호 후보 측 그 122매 중에는 이 일장기 투표지 10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10장을 자세히 봤더니 대법원은 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든요. 실제로 이 안에 뭐가 찍혔는지를 봤더니 5매는 이렇게 투표관리관 글자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5매는. 나머지 5매는 현미경으로 봐도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뭉개져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무효표가 294표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게 만년인 잉크, 그러니까 여기 잉크에서 이 투표관리관 도장 찍을 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잉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셀 수 있고 인주로 또 찍어서 찍을 수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뭉개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참관인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텐데 이의제기가 한 건도 없었던 거 보니까 그냥 투표하는 사람들 혹은 그때 당시에 참관인들 거기 왜냐하면 투표소에 다 참관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관인들도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의제기를 안 했지 않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경호 후보 측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건 그 현장에서는 이런 투표용지가 없었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경호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렇게 찍힌 투표용지를 집어넣었다는 의혹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근거다. 그거는 이상했으면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했겠지. 근데 그 당시 한 명도 이렇게 이상하게 찍혔는데도 한 명도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건 다 외부에서 넣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294표가 무효표가 처리됐는데 그냥 이 선거를 무효 소송을 받아주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고 민경호 후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투더 뉴스. 당시에 민경호 후보 측은 투표지 분류기도 한번 감정을 해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경호 후보 측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아시죠? 아까 설명드린 그 전자 개표기,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넣으면 알아서 1번, 2번, 3번, 4번 이게 촥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넣으면 따라락 돈 세듯이 촥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 이 투표지 분류기가 뭔가 조작이 됐고 그래서 그 결과가 조작에 따른 결과가 뭔가 이 부정선거, 부정을 꾀하는 쪽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짜맞춰서 나온다. 거기에 맞춰서 조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걸 의심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대법원이 그래 해보자. 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안 됩니다. 결국 안 되는 이유는 그 감정료를 이제 원고 측에 납부하라고, 그러니까 민경호 후보 쪽에 납부하라고 하는데 민경호 후보 쪽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20억 원을 요구를 해서 내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납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2023년 국정원 당시에 보안 점검 때 보면 실제로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받지 않은 USB를 꽂거나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의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검 결과를 내놓는데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대법원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봤더니 여기 이제 투표용지 여기가 이제 투표지 분류기고 투표지 분류기에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노트북이 꽂혀져 있고 여기 뒤에 프린터가 꽂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봤더니 자 이거를 조작하려면 해킹을 해서 누가 통신을 타고 들어와서 이걸 조작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아예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뒤에 프린터는 그 무선 통신하는 거를 비활성화한 상태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외부 통신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동작하거나 제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역시나 기각합니다. 동투더 뉴스. 민경호 후보는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결정타였다고 하는데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공교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민주당 후보 정의령, 통합당 민경욱, 정의당 이정미 뭐 한 명 더 있었지만 4명 후보 중에 이제 그래도 많이 알려진 3명의 후보를 본다면 관내 사전투표, 연수을에서 사전투표한 사람, 그 다음에 연수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전투표를 해서 나중에 합쳐진 관외 사전투표와 비율을 봤더니 정의령 후보가 39.1%, 민경욱 후보가 39.3%, 이정미 후보가 39.1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다 똑같을 수가 있냐, 후보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상하다. 누군가가 관내에서 39%로 딱 프로그래밍화해서 거기에 짜맞춰서 투표용지를 넣은 거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다. 자, 대법원은요, 성향상 이때 이 연수을의 유권자 성향상 관내, 관외 이 지정 성향상 유사할 경우에 유사한 비율이 나타날 수 있다. 우연히 이렇게 비슷하게 맞은 거다.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냐 하면서 이것도 기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민경욱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을 기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거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는 원고가 민경욱 후보죠. 위조 투표지의 투입, 전산 조작 등 중대한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민경욱 후보는 지금 투표 단계, 개표 단계, 개표 후 누군가가 이렇게 거대한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 무효에 사유한 증명 책임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민경욱 후보 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 책임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이걸 밝혀내지 못하지 않느냐. 이상하다라는 조각조각은 갖고 왔지만 그래서 어쩌겠다.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누가 했다는 거야. 이걸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고. 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쪽은 이걸 어떻게 민경욱 후보가 밝혀내냐는 거죠. 왜? 이런 거대한 부정선거를 민경욱 후보가 혼자서 개인이 어떻게 밝혀내냐. 이걸 밝혀내려면 선관위가 협조도 해야 되고 뭔가 수사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느냐. 선관위가 협조를 안 하지 않느냐. 이상한 건 많지 않냐. 그럼 이상한 게 많으니 그 이상한 걸 바탕으로 그럼 왜 이런 이상한 게 있었는지,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닌지를 밝혀내달라. 이번 대법원은 그걸 밝혀내지 않았잖냐. 그걸 어떻게 민경욱 후보가 밝혀내냐 이겁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양쪽에서. 자, 어쨌건 대법원 판결은 민경욱 후보가 제시한 그 정도만으로는, 그 정도 뭐 이상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선거라는 걸 밝혀낼 수 없다라고 기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탄핵심판에서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검증해보자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도 이 대법원 판결 때도 한번 검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외 투표자 수, 여기 있는 것, 관외, 관내, 그다음에 투표인 명부, 이게 비교를 해보려고 해서 선관위가 투표 명부를 줬대요. 그러니까 과거 이때 검증 때 보니까 선관위가 주긴 줬어요, 통합선관위 명부를. 그런데 이름도 지우고 주소도 지우고 출생연도만 기재된 명부를 제시하다 보니까 이거 부실하게 검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려고 대통령이 계엄했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리고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다 명부 공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 진짜 사전투표용지 다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재검증을 요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다 결과적으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이건 음모론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죠. 요거는 그냥 정황이고 그 정황도 대부분 맞지 않는 정황 같고 끼워 맞추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 해달라는 거 감정 신청 기각했고요. 중앙선관위 서버. 투표자 수 이거 보자는 것도 기각했고요. 증인도 다 기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해온 교수, 그다음에 부정선거 소송 대리 변호사, 그다음에 뭐 당시의 투표관리관, 선관위
사무원들 다 기각했고 문서 제출도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는데 다 기각하고 선관위 사무총장만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아마 헌재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조 부정선거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기각을 시킨 거고,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시킨 거고, 지금 부정선거 의혹 쪽에서는 대법원이 당시에 제대로 검증도 안 했고, 그리고 그 검증 책임을 한 개인 민주당 후보에게 맡긴 것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걸로 일단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과거 민경호 후보 부정선거 소송에서 부실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서 최근에 대통령 측에서 검증 신청을 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걸 검증해달라고 했을까요? 1번 투표자 숫자, 2번 일장기 투표지, 3번 선관위 프린터기, 4번 사전 투표와 시식.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과거에 대법원 때 검증했을 때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부정선거 계속 이게 부정선거론이 꺼지질 않는데 이 대법원 판결만으로도 지금 이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혹은 또 당분간 계속 뭔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통일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245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재명 측이 신청한 증인이 아닌 것, 이거는 뭐 저희 뉴스에 안 보면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이 맞추셨다는 건 처음 끝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지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 미니님 첫 번째 당첨자님이십니다. 30분이 3분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정리가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일몬도 천사님, 25년도 강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명강의를 매번 공짜로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뺏는 게 아니라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도령님 당첨되셨고요. 속 시원한 풀이 감사합니다. 해장이 필요 없을 듯.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나무님 당첨되셨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챙겨보라고 알려주고 있다고요. 공개 강의를 하면 꼭 가보고 싶다고. 공개 강의? 생각해볼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 DAV님이시고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송 같아서 좋습니다. 초심 잃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초심 잃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는 팩트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채널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게시물란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제가 써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